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2024년도부터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추가 교육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다른 재산 없으면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은 공제받는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생계비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본 생계비랑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금액보다도 더 실제로 많이 쓸 경우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추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생계비로는 추가 주거비, 추가 교육비, 그리고 이제 추가 의료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2024년도에 크게 바뀐 추가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성년 자녀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그리고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기로 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가 교육비에 사교육비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가지고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도 2021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사실상 공교육비라고 할 만한 비용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리고 특수교육비라고 하면은 이제 장애가 있는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비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실무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비로 추가 생계비가 공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떠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초중고 자녀 키우면서 사교육비로 매달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단 말이죠. 가계에서 부담이 되는 거는 공교육비나 특수교육비가 아니라 바로 이 사교육비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교육비로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이 전혀 안 됐습니다. 추가 교육비 관련해서 실무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많았는데 그런 비판을 받아들였는지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2024년도부터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추가 교육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게 초등학생은 85%, 중학생은 76%, 고등학생은 66%가 사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국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전체로 볼 때는 72.8%,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데도 사교육을 하지 못하는 가구도 25%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사실상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2024년도부터는 공교육비, 사교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비로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 기준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가 약 한 79,000원 정도인데 미성년 자녀 1인당 한 달에 이거보다 교육비가 더 들어가면 추가 교육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도가 있어요. 자녀 한 명당 최대 18만 원까지만 추가 교육비로 인정해 주기로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매달 교육비가 4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 40만 원 중에 기본 교육비에 포함된 79,000원을 제외한 약 32만 원 중에서 추가로 18만 원까지는 교육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매달 교육비가 2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거기서 기본 교육비 79,000원이 제외된 약 12만 원이 추가 교육비로 공제되는 거고요. 이거는 미성년자 자녀 1인당 기준이니까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 18만 원 곱하기 2 해서 3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가 교육비 공제는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데요. 초등학생 자녀 키우는 집에서는 뭐 태권도 도장,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같은 거, 또는 뭐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집에서는 영어 수학 학원, 또 인터넷 강의 비용 같은 걸 회생해서 추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중 추가 교육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채무자가 직접 자료 준비해서 법원에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공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분들은 회생하실 때 반드시 자녀 교육비 내역도 꼼꼼히 챙겨서 이 부분 공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하게 되면 자녀 교육비까지 줄여야 되나 걱정하셨던 많은 부모님들의 부담이 이번 생계비 검토위원회의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